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100년의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2도 이상 오를 거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은 사실 벌써부터 시작됐어요. 태풍, 가뭄, 이상기후, 산불, 기아, 해수면 상승 등등이요. 앞으로 우리 인류는 식량을 두고 싸우게 될 거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생기고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벌일지도 몰라요. 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에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맨 왼쪽이 1890년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이 돼서 2010년대인데 이제 이 지도에 보이는 색깔로 지구 기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표현이 됐어요. 과거 쪽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보통 거의 다 파란색이죠. 열기하고 한파의 흔적이 여러 조각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열기가 집중되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는 기후변화로 생겨난 화재 발생 빈도입니다. 먼저 1번을 확대해서 브라질 우림을 살펴보면요. 이 브라질 우림은 천연 이산화탄소 흡수기예요.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숲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약탈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재임 직후 브라질의 나무들은 엄청나게 베어졌는데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재임 첫 해인 2019년 위성 관측 결과 아마존 산불 발화는 전년보다 무려 2만 천회나 늘어났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데이터를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있죠. 자, 다음 3번 지도를 확대해서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가보죠. 2020년 하진날 베로얀스크에서 측정한 러시아 기온은 무려 38도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북극권 북쪽 지방에서 관측된 최고 기온이었죠. 최근 시베리아의 기온이 너무 올라서 영구 동토층까지 녹기 시작했습니다. 탄소가 대량 매장된 동토층이 녹으면 온실가스가 빠져나오고 숲은 불쏘시개가 돼서 산불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얼음이 녹게 되겠죠. 자, 다음 4번을 확대해서 호주로 가봅시다. 호주에서 평균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점은 8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6월달로 2달이나 앞당겨졌죠. 2019년 9월 호주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됐고 불은 2020년 2월에야 진화됐죠. 이번 산불로 호주 숲 전체의 15%가 제거됐고 건물 5,700여 채가 전소됐고 야생동물은 무려 10억 마리나 넘게 죽었습니다. 전세계 코알라 개체수의 3분의 1이 바로 이 산불 때문에 폐사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앞으로 이런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 잦아지고 더 극심해질 겁니다. 다음 지도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태양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내는데요. 문제는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극심해져서 바다가 흡수해야 될 열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최근 바다 온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북극의 물 온도는 평균 온도를 7도나 초과했죠. 문제는 자꾸만 불어납니다. 해빙이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높아진 해수온 때문에 산소량이 줄고 열에 민감한 종이 폐사하고 공기 습도는 높아져서 해류와 기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대두존이라고 불리는 저산소지대 수백 곳은 어업이 불가능해졌고 먹이 사슬도 엉망이 됐죠. 전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만큼이나 됐는데 너무 높아진 해수온 때문에 산호초지대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몇십 년 안에 이 산호초지대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죠. 해수온의 상승으로 태풍은 더 강력해지고 발생 빈도도 늘어납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서 크기와 위력, 습도 면에서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괴물 폭풍이 내륙에 상륙한 다음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습했던 허리케인 하비는 2017년 휴스턴에 나흘을 머물렀고 누적 강수량 1m에 달하는 비를 퍼부었고 125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횟수는 이번 세기 들어 급증했습니다.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은 2005년 이후에 급증했죠. 우리나라 역시도 매년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긴장을 늦출 순 없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늘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상학자들은 이번 세기 들어서 비행기가 대형 난기류를 만날 위험이 커졌다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기후변화로 제트기류가 변덕스러워져서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급증했다고 하죠. 특히 이동량이 많은 항로에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사고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 부엉이들이 해외여행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날 일이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이 난기류가 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미국 연방항공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 10억 명 중에 난기류로 심하게 다친 승객은 9명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기류는 비행기 기장도 계기판조차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악기류를 피하려면 다른 비행기 조종사나 운항관리사가 제때 경고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30년 후 비행기 여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항로가 비교적 덜 혼잡한 열대지방 사람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북대서양, 유럽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라면 식겁할 상황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빙하 지도입니다. 빙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형 중 하나입니다. 알래스카에 위치한 주노 빙원은 북미에서 5번째로 큰 빙원인데요. 그동안 지구온난화에도 끄떡하지도 않고 질량을 늘려가던 이 빙하는 2018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빙하는 말하자면은 대형 컨테이어 벨트하고 비슷한데요. 맨 위에 쌓여있던 눈이 단단한 얼음으로 응축되면은 골짜기를 따라서 아래로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밑단부에서 녹아 없어지는 시기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위에 쌓이는 눈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녹는 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지도에서 타쿠빙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 여름마다 녹아버리는 눈이 너무 많아서 질량이 더는 늘지 않고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급격해질 거예요. 눈과 얼음이 태양광선을 반사해야 되는데 눈과 얼음은 적어지고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암석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기온은 또 높아지고 빙하는 그만큼 더 많이 녹아내리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노빙원은 20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타쿠빙하 계곡의 첫 45km 구간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서 해빙에 특히 취약합니다. 현재는 얼음벽과 퇴적물이 만과 이어지는 길을 막아주고 있지만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계곡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서 빙하 하단을 녹이게 될 겁니다. 눈과 얼음이 돔처럼 뒤덮인 그린란드 중앙 산마루에서도 100개에 가까운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동쪽으로는 구불구불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녹은 물이 느리게 흘러서 내려가지만 강설량이 많은 북서부는 녹은 물이 바다로 아주 빠르게 빠져나가죠. 물론 주노빙원이 녹아 사라진다고 해서 전 세계의 수면이 급격히 달라질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7m 이상 상승,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해빙은 이미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린란드에는 600기가톤에 이르는 얼음이 녹아 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빙하 질량은 5,000기가톤이나 줄었죠. 정말 문제는 해빙이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따뜻한 해빙수는 빙하에 스며들고 얼음을 무르게 만들고 하단을 매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녹은 물이 흘러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얼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져서 해빙 속도를 앞당기는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죠. 몇몇 나라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생존 자체를 위협받습니다. 오세아니아의 마셜 제도는 갈수록 심해지는 태풍, 심각한 녹조 현상, 극심한 가뭄과 댕기열, 계속되는 해수면 상승 등 쉬지 않고 쏟아지는 기후변화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죠. 이미 이곳 주민의 3분의 1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앞으로 마셜 제도는 해수면 상승에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토 전체가 바다에 잠기게 될 겁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색만큼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과 함께 기후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지도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거를 보기 좋게 시각화했더니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이 너무 쉽게 드러나죠. 자, 이 책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을 지도로 옮겼어요. 짧게 맛만 몇 개 보여주자면은 노예무역 지도로 어떤 나라가 노예무역을 가장 많이 했고 또 어디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도도 있고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을 따라서 2차 대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지도도 있어요. 베트남 비밀작전 지도로 베트남 전쟁의 비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세계 행복 지도도 재밌고요. 전염병 전파 지도, 종말 시계도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지도를 펼쳐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지도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지도 볼 거면은 네이버 지도나 구글맵 보면 되지 뭐하러 이 책을 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은 장소를 보여주고 위치를 찾는 그런 단순한 지도를 펼쳐내지 않았습니다. 방금 위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빅데이터로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의 허상과 실상을 밝혀내기도 하고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자체를 지도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독특한 시도 때문에 2021년 북미와 영국 지도 제작상을 모두 휩쓸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엉이들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을 한번 꼭 보셔가지고 지도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엮는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